요가 끝나기만을 내부적으로 기다렸었다. 왜 그러냐면 심리적 압박이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선거법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삐끗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검찰 캐비넷을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뭐 경거망동하지 않고 공소시효만 끝나봐라 이렇게 개기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0일이 지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야 그래도 내심 소가리를 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름대로 자신감을 말하자면 펼치면서 소신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야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금 더군다나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 같은 거를 협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이런 투표는 한번 가서 야당한테 힘을 실어주겠다. 그게 전체적인 국민 여론이니까 그 여론에 또 지역구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문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국민의힘 당론과 동떨어져 가지고 소위 여론의 흐름에 동조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데 소신껏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선거법 이게 딱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거망동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소신껏 행동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10월 10일이 지나면 선거법에 관한 공소시효가 끝나니까 그때는 뭔가 밝혀져도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말하자면 분란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이 정말 중요한 달이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가 이제 그거죠.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그 김문기 말하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간부가 양반이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서 인터뷰하는 과정인가 나는 김문기 그 사람 모른다. 이제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말하면은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그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그걸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양심을 어떻게 사법적 잣대로 재단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설령 그 짓으로 알고 있었는데 모른다고 그랬다? 이걸 뭘로 규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호주 여행 갔는데 사진을 같이 찍었었지 않느냐. 근데 모르는 사이하고 그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는데 모른다고 그랬다. 뭐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증거를 들이대고 있는데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요. 커다란 사진 중에 한쪽 측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자리에 그때 그 직원이 그 자리에 섰는데 가까워서 이재명이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진이 찍히는 위치를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판사가 이 재판을 하기가 참 힘든 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그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아니 말로 100만 원 이상 벌금에 해당되는 형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지난번 대선에서 정부가 보조한 돈이 있거든요. 그게 300억인가 한 400억 돼요. 이거 다 물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민주당은 그냥 파산하는 거죠. 몇백억을 물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재판을 그 판사가 쉽게 결정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판사도 엄청난 고민에 찬 재판을 하게 될 거다. 또 민주당 측에서도
소위 말하는 당원들의 80% 이상이 열렬히 지지한 자기 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이걸 흔쾌히 승낙할 수 있는 지금 계제가 아니죠. 이거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선거 재판 결과를 순순히 승복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민주당 핵심 당원들이, 등록된 당원들, 당비만 내는 당원도만 따져도 100만이 넘는 숫자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당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군다나 윤석열 지지율도 약한데 1심 재판에서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때렸다. 아주 역으로 말이죠. 그거가 재판이, 판사가 양심적으로 재판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형을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민주당 당원들이 승복할 리가 만무해요. 이건 무슨 내란을 획책한다든가 사법을 무시한다든가 이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몇 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온갖, 말하자면 샅샅이 털었잖아요. 그걸 당원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수사하는 과정을 몇백 번의 압수수색 이런 거에서 요만큼도 끈앞을도 나름대로 검찰에서 캐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수사를 벌려오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말이죠. 특히 선거법 관계. 그거는 승자들이요. 일단 제소한 사건도 취하하고 없었던 일로 했던 게 하나의 정치적 관행이에요. 더군다나 불과 20여만 표 0.73%밖에 이기지 못한 윤석열 정권이 공직선거법으로 자기와 겨뤘던 후보를 기소한다? 그리고 물론 사법부에서 형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지만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게 관리인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진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또는 민주시민들이 그 결과를 보고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인 거는 아무리 강심장인 판사라고 하더라도 여론의 흐름, 또 법적 소위 양심적 영역 그 부분만 국한해서 놓고 보더라도 유죄를 때리기에는 여간한 강심장이 아닌 판사가 아니라면 1심에서 제대로 된 형량을 유죄를 때리기는 힘들 것이다. 이게 분석가들의 대체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악마화 시켜가지고 온갖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지금까지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벌이고 몇백 명의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털털 털어도 지금 이만큼이라도 가시적인 것조차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이재명이 풀어주고 이재명과 민주당과 손잡아라. 윤석열, 네가 정권을 나름대로 나머지 시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려면은 이렇게 보수 진영 소위 논객들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전 주필이 그런 칼럼을 쓰지 않았습니까? 보수 진영에서 온갖 압력과 말하자면 탄원으로 이재명을 잡아넣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온갖 핵책을 다 했는데 이제는 설령 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꼬투리가 있다고 해서 하더라도 재판을 하면 엄청난 반발만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데 아니 사람의 양심에 관한 문제인데 받느냐 안 받느냐 봐서도 안 받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법적 잣대로 그걸 너 받는데 안 받다 그랬으니까 너 죄가 있어. 이거는 법조문 이전에 말도 안 되는 기소거리라는 거예요. 기소조차 할 수 없는 걸 지금 기소를 해가지고 판사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리하다. 정치적 탄압이다. 결론은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국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선거법에 연루되어 있는 국회의원들 지금까지는 행동하는 게 부자연스러웠는데 이제 공소시효가 끝난단 말이에요. 10월 10일 지나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홀가분하냐. 그래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현 시국의 여론 흐름을 따라간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적인 분란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태가 생깁니까?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게 윤석열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가 돼가지고 국회 재심의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쪽에 8명만 동조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위 정치적 흐름, 국정은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하고 그럴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확인하겠습니다.